시드 거의 끝나가는데 어때? 어땠어? 어려웠다. 그 정도는 아니었다? 괜찮았어 그래도? 이 수상이 모든 단원의 기반이 될 예정이야. 기반이 될 예정이고 중간중간에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게 조금씩 도와주도록 할 테니까, 그러니까 좀 기억이 안 잊혀지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유지하는 것만 따라주고, 여름방학에는 쌤이 봤을 때는 수원을 들어가면서 그때 당시에부터 그냥 수원 정도만 들어가도 될 것 같고, 일단 모의고사를 좀 같이 들어갔으면 하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요 범위 기반으로 이제 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고, 좀 전혀 다른 느낌이 들 거야 일단은. 그 전까지 정리 다시 볼게요. 왜? 좀 이따가 해줄게. 자, 바로 원의 방정식입니다. 원이 뭘까? 자, 원을 구성하는 요소는 딱 두 가지예요. 바로 중심과 반지름입니다. 그럼 무엇이 더 중요하다? 중심이 더 중요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반지름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중심을 기반으로 설명하는 반지름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중심이라고 하는 형태를 기준으로 반지름이 중요한데, 자 바로 가볼게. 중심을 P, Q라고 하는 반지름이 R인 원의 형태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때? 익숙하지? 중심이 몇 콤마면 P, Q.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러니까 대입해주는 그 실제 그런 정리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럼 봐봐. 이게 다야 오늘 하는 내용이야 사실상. 문제 봐봐. 원과 중심이 같대. 그럼 여기에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2, 마이너스 1이 중심인 거야. 그러면서 점 이 친구를 지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반대쪽에 반지름을 이렇게 R 제곱으로 표현한다는 것까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그럼 어떻게 돼? 중심이 2, 마이너스 1인 원이니까 x 빼기 2의 완전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은 R 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 미지수가 하나야. x, y는 변수이므로. 그러니까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대입합시다. 그럼 x에다 2를 대입하고 y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2를 대입하면은 0.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 r제곱이야. 그럼 r제곱 1이니까 다시 정리.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은 1. 이 원이 어떻대? a, 0을 지난대. a, 0을 지나니까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0이니까 1의 제곱은 1. 그럼 뭘 날라가면 여기가 0. a 빼기 2의 제곱이 0. 그래서 a가 2다. 됐죠? 그러니까 이번 단원 자체가 사실상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이제까지의 과정들을 얼마나 많이 읽어서 그 어휘를 얼마나 가지고 다녔느냐의 싸움이야. 중심이 X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Y좌표가 0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중심이 A, 0이라고 표기할 수 있다. 그럼 그대로 정리를 해보면 원의 방정식을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0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표기를 할 수 있겠고, 조금 더 순화시키면 좀 더 정리를 해주면은 식 자체가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무턱대고 대입하는 것도 되게 나쁜 버릇이야.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미지수가 2개야. 근데 식이 2개니까 대입을 하면 돼. 그럼 3을 대입을 하면은 3-a의 완전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이 r제곱, 10, -3을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3의 제곱은 r제곱까지. 전개할게요. 여기다가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 더하기 16의 r제곱, a제곱 마이너스 20a 더하기 100 더하기 9가 그대로 r제곱까지. 밑으로 뺄게요. a제곱 날라가, r제곱 날라가. 그럼 뺐더니 14a가 9 날라가면은 더하기 16 빼기 100이 0이 되겠고, 그럼 14a의 값이 넘어가자 84가 됩니다. a가 6이 되겠네. a가 6이어서 대입했더니 4의 제곱, 3의 제곱 피타네. r 제곱이 25가 되겠고, 아까 b는 그대로 0이었죠. 그래서 c의 값이 25인 거 확인이 가능하겠죠. 더해주면 31까지. 아니 뭐 설명도 없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합니까? 하지만 결국 원의 방정식도 2차 함수에서 사용했던 그런 용어랑 똑같아. 그냥 그대로 식 정리해주는 것만 일단은 기반을 둬도 지금은 충분합니다. 요번 시간은, 다음 시간은 좀 어려울 거고. 지현이가 여기서 해줘야 되는 일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그려봤으면 좋겠거든. 그림 형태를. 이러면서 그러니까 좌표 평면을 그리는 것도 방법이기는 해. 지지난 시간 점좌표에서 좌표 평면을 그려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도 하나가 출연을 했잖아. 루트가 막혀있는 친구의 케이스. 근데 지금 주어진 문제 같은 케이스는 그냥 그리자.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한대. 그럼 그린 다음에 A점이랑 B점을 표시를 해봐. A점 여기 어디여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B점을 여기. 맞아? 맞아? 말이 안 맞잖아. 그럼 지름의 양끝점이란 얘기는 무슨 뜻을 이야기를 한다? 원을 중심이 지나게 선을 연결을 했을 때 반대쪽에 있는 지점을 가지고 간다는 거잖아. 맞죠? 그런데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중심과 반지름이 필요하고, 일단은 으뜸은 중심이다 보니까 중심을 구하러 가는데, 지름의 양끝점이라는 뜻은 결국은 얘네들을 사이로 같은 거리에 있는 친구다. 즉 중심이 뭐다? 이 둘의 중점이다. 그럼 중점은 어떻게 구한다? 2분의 둘의 합으로 구해주자. 그럼 중심 해주면은 2분의 둘의 합, 둘이 더했더니 3. 2분의 둘의 합 마이너스 2. 중심이 2, 마이너스 1이다. 됐죠? 자, 그럼 재밌어져. 여기부터 이 스펙트럼이 넓어져야 되는 게, 일단은 원의 중심이 나왔으니까 2, 마이너스 1이 중심이게 되는 원을 잡았어. 자, 봐봐. 1번 5, 1을 대입해. 그럼 r제곱이 나오겠지. 2번 같은 방법.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이건 같은 방법이라고 합시다. 첫 번째 그냥 점을 지나는 거니까 대입했어. 두 번째 중심을 알고 있잖아. 2, 마이너스 1이라고. 중심부터 얘 사이의 거리를 구했어. 그럼 반지름이 나오겠지. 얘까지 구했어. 똑같은 방법이겠지. 3번 지름의 양끝점이라고 했으니까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를 구해. 그 다음에 반을 나눌게.
그러니까 반지름임에 해당하는 R제곱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그러니까 그 방법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들이 필요하고, 그대로 똑같이 거리를 구해주면은 여기와 여기 사이 거리 하면은 루트 얘네 둘이 하자. 얘 빼기 얘 제곱 3, 3은 9, 얘 빼기 얘 제곱 2는 4 더해주면은 루트 13이 되겠고, 그래서 정리하면은 여기가 13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고 나서 세 점이 주어졌을 때라고 이야기를 문제가 이제 나와줬어요. 자, 세 점이 주어졌을 때, 근데 혹시 기억할까? 2차 함수에서 세 점이 나왔을 때는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연산을 했었거든. 기억 안 날까? 그러니까 물론 여기도 미지수가 3개고 여기도 3개이지만 점이 3개가 주어진 2차 함수, 아래로 블록이든 위로 블록이든 포물선 그래프는 여기다가 3점을 다 대입하기로 약속을 했었어. 자, 그때 우리는 2차 함수를 똑같은 녀석이지만 이렇게 생긴 녀석을 우리는 표준형, 이렇게 생긴 녀석을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기억할까? 자, 좋아. 자,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주어진 원의 중심의 꼭지점,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대놓고 보여주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부르고요. 이 친구를 전개를 싹 다 해주면 이런 단계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런 단계가 만들어지는 전개를 해서 계수끼리 연산을 해놓은 상태를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낌이 쓱 옵니까? 이제 앞으로 이걸 안 준다는 얘기야. 좀 움직이는 그 원리가 비슷하지. 이것도 할 때도 기억이 다시 할 거지만 어렴풋이 기억이 나겠지만 결국은 중심을 찍어주는 걸 맨날 연습을 하다가 이걸 바꿔주는 연습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똑같은 문제를 푸는 상태가 됐고, 수학 문제들이 다 이러해. 그러니까 첫 시간이 중요한 거야. 쉬운 거를 할 때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야. 아직 여기는 좀 이제 심한 가정이지만, 그럼 일단은 세 점을 가지고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상태를 따라갑시다.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자. b 먼저 넣게 0 되는 게 난 좋아서 0을 넣었더니 c가 가볍게 사니까 여기까지는 패스. 여기부터 넣자고 이제. 그럼 1,5를 집어넣으면은 1 더하기 25 더하기 a 더하기 5b 더하기 4가 0이고, 3,1을 대입을 하면은 9 더하기 1 더하기 3a 더하기 b 더하기 4가 그대로 0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리 좀 할게요. a 더하기 5b가 30이니까 마이너스 30, 3a 더하기 b의 값이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14까지. 정리 좀 할게. 6a 더하기 2b가 마이너스 20. 왜 2를 왜 곱했니? 미안. 여기 왜 이래? 5를 곱하. 3을 곱하자. 그럼 3a 더하기 15b의 값이 마이너스 90이고, 위에서 밑으로 빼주면은 마이너스 14b의 값이 플러스 76인데 뭘 틀렸을까? 이렇게 주진 않았을 것 같은데 1, 5, 1, 5. 미안해, 여기가 4가 아니구나. x 0을 넣고 y에다가 4를 넣은 건데. 다시 할게. 그냥 찍찍 급하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세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아유, 이런 실수를 하냐. 미안해.
x에다가 1, y에다 5를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5 더하기 a 더하기 5b 더하기 c가 0 0,4를 두면은 여기는 0이니까 4, 4, 16 더하기 4b 더하기 c는 0 3,1을 집어넣으면 9 더하기 1 더하기 3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 자, 일반형 계산할 때 요령입니다. 이렇게 왔잖아. 제일 좋은 거는 지금 뭐 연립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잖아. 좀 약간 팁까지 줄게. 제일 항이 적은 친구를 공략해. 얘에서 얘 빼봐. 그럼 C가 탈락되지. 됐지? 그럼 얘에서 얘 빼면은 여기는 1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3A 마이너스 3B는 0. 그리고 얘네 둘도 공략해. 그러면은 26이었으니까 빼면은 10 더하기 A 더하기 B는 0까지. 그러면은 A 더하기 B가 그대로 마이너스 10이고 A 빼기 B의 값이 2가 된다. 그럼 더해주면은 A가 마이너스 4고 그럼 B의 값이 마이너스 6이 된다. 그럼 A, B 나왔으니까 B만 넣으면은 마이너스 6, 4, 24 마이너스 8 그럼 C는 8이 돼. 이제 다시 계산 A, B 그대로 자리에다 놓으면은 여기까지 맞으겠고 자 이제부터가 중요해. 이게 일반형 상태가 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걸 지금은 느끼지. 고등학교 걸 준비하려면 중3 게 일단은 탄탄해야 된다는 거를. 그렇다고 중3 문제를 고1 과정에서 쓰는 건 아니잖아 사실. 그지? 근데 고1 과정에서는 사용을 하지는 않는데 자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는 거야. x제곱 빼기 4x y제곱 빼기 6y 넓게 여기다가 8은 0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뭐 해줘?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기 위해 플러스 4 대신 빼기 4 여기다 플러스 9 대신 빼기 9 그럼 앞에가 x-2의 완전제곱 뒤에는 y 빼기 3의 완전제곱 여기 넘어가면은 5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은 무조건 반 나눠야 돼. 저번에 좀 걸팡질팡했지만 그것까지 갈만하고. 자, 방정식이 원을 나타내도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을 얘기를 하려면은 일단 표준형을 안 들이댈 수는 없어. 일단은 모양은 이렇게까지 잡아놓은 상태고 는형까지 똑같이 맞췄어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주려면은 a제곱 맘대로 a제곱 안 되니까 빼기 a제곱 여기는 그대로 4a제곱 맘대로 하면 안 되니까 4a제곱 빼기 그럼 앞에부터 x 더하기 a의 완전 제곱 뒤에는 y 더하기 2a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5a 제곱이니까 넘어가면 12 빼기 a 제곱이 돼요.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지름 쪽의 숫자가 0보다 커야 합니다. 이게 다야. 그러니까 얘가 존재를 해야 되고 음수값이 나올 수는 없잖아. 여기는 반지름의 제곱인데 그러니까 양수면 된다고. 0은 당연히 0은 안 되겠죠. 반지름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돼. 여기까지는 한번 점프를 해볼게요. x 빼기 3의 완전제곱 y 더하기 1의 완전제곱은 3, 3은 9 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일단
마찬가지 여기도 똑같아. 지금 지현이가 가지고 있는 풀이가 조금 좀 아깝다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언제냐면은 너무 정답만 써 있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헤집어내면서 한번 뽑아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고난이도를 그걸 할 때 보면은 막 지운단 말이야. 너도 스타일이 뭐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깔끔하게 쓰려고 하다 보면은. 근데 문제는 왜 지우냐는 거야. 내가 생각한 게 틀렸기 때문에. 근데 잘 안 틀리지 않아? 생각보다. 그러면은 네가 버린 쓰레기도 어차피 뭔가 쓸모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우개질이 생각보다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지금 지현이가 생각하는 그 루트로 가는 방법이 절대 틀린 방향이 아닐 거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봐봐 중심이 3, 마이너스 1인 원이야. 근데 X축에 접하고 있대잖아. 그려봐. 이렇게 클 수는 없잖아. X축에 접한 다음에 또 읽어봐. 또 그려봐. 읽어보고 그려봐. 그러면 어느 순간 읽었을 때의 내용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고 이 상태라고 일단. 자, 그럼 중심은 몇 콤마 몇이었어요? 3 콤마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x 빼기 3의 완전제곱 플러스 y 더하기 1의 완전제곱은 r제곱이라는 표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셔야 하고 당연히 그럼 반지름이 뭘까? 뭘까? 계속 이런 리듬으로 왔다 갔다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반지름 몇?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또 그려봐. 중심이 3, 마이너스 1 원이고 X축에 접하니까 이렇게 딱 접해야 되는 거야. 반지름은 1이라고. 그리하여 접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X축에 접하니까 연결했을 때 직각이라고 만드시면 되고 정리는 이렇게까지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1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한 번 더 중심의 좌표가 a,5라고 했대요. 여기서 봐봐. 중심의 좌표가 a,5고 y축에 접하는 원이 점 1,7을 지난대. a,5 이거 일단 써봐. a,5를 지나고 y축에 접하니까 이런 식으로 접한다고 그래. 이렇게 접한다. 1,7 지나니까 요쯤 이렇게 지나지 않을까? 1,7. 쌤이 다시 얘기를 하지만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푸는 데까지 따라가려면은 생각보다 문제를 몇 번을 더 때려주면서 읽어야 되고 그게 아니면 또 그림 정리도 해주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다시 세워볼까? 중심이 x 빼기 a의 완전제곱 플러스 y 빼기 5의 완전제곱은 근데 반지름이 몇이야? 반지름이 몇일까? 그래. 결국 그래서 우리는 접한다는 얘기가 원의 테마랑 만들어지면은 접하는 점까지 연결해서 직각이 되고 그런 거리를 알아낼 수 있어서 반지름을 편하게 잡을 수 있다. 이제 뭐 할 차례? 1,7 대입. 됐어요? 답만 생략할게.
이번에도 내년에도 가거든. 내년에 가. 별로 안 좋아해? 뭐요? 그렇게 모르세요, 정동규? 원래 매해 행사야. 매해 행사고 원래 여름에는 고기 먹으러 가는데 작년에 못 가가지고 이번에 먹는고. 일단 또 자, 이번에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있고요. 마이너스 1,2를 지나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또 나왔어. 뭐라고? 원인데 접한대. 그 접하는 거 연결해서 직각을 만들자고 했잖아. 근데 x축과 y축에 접한대 동시에. 그려봐. 그려봐. 쉽게 그려지죠? 안 그래요? 그랬어? 이분들 말 시키지 마. 그렸으면 두 개 그렸어? 한 개? 하나 두 개 그렸어? 하나 그렸어? 또 그려봐. 좀 더 크게.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연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크게 그려지겠죠. 중심 여기 좀 있고 여기 좀 이렇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문제는 그냥 외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거 그냥 이 방법이 상당히 제일 좋아. 이 상태고. 됐죠? 이 상태에서 바로 찍어낼게. 이때 이 녀석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반지름을 R이라고. 그럼 중심은 몇 콤마 몇일까?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R 콤마 R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R 콤마 R이고. 왜냐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여기가 다 직각이거든. 그럼 중심이 마이너스 R 콤마 R이니까 X 더하기 R의 완전제곱 더하기 Y 빼기 R의 완전제곱은 그냥 그대로 R제곱이 되는 것이고, 그대로 마이너스 1,2 대입을 하면은 방정식을 연립한 만족한 아래값이 두 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건 계산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끝. 좀 생소하게 원의 방정식을 만난 것 뿐이지 그냥 정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어. 이거 제가 올해 11월에는 우리 기말고사 대비는 따로 안 하고 바로 시험 요거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가거든. 시간이 그 커리큘럼이 딱 그렇게 끊어져. 11월, 12월 딱 수업 끝나고 12월까지. 그 다음에 이제 1월부터 2월까지 한 바퀴 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3월달부터 다시 새로 시작을 하는데 11월달은 무조건 라이트센 이거 똑같은 거 다시 들어가거든. 물론 이제 교재는 좀 바뀔 예정이야. 똑같은 그 테마의 교재로 들어갈 건데 숙제 요구하는 것 좀 속도 내주면서, 왜냐면 지금 이 정도 풀었으면은 사실 두 번을 안 풀어도 되는데 우리도 그렇다고 해서 그 단계에서 이제 중간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이걸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 그리고 날고 기어도 이것도 지금 너만큼 못하는 친구들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풀이 형태를 따로 봐줄게. 그래서 요거에 대한 숙제는 그냥 똑같이 흘러가게 하고 어차피 기본 탄탄하게 하는 과정이니까 보면 그럴 것 같아서. 다시 7, -1과 원 위의 점에서, 자 여기서 잘 써봐요. 잘 써요. 원과 점이 나왔다. 중심과 점 사이의 거리. 원과 직선이 나왔다.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원과 원이 나왔다. 중심과 어떤 학생이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 지금 군대도 갔다 아마 올 때 됐는데 딱 그 친구가 그랬어. 되게 공부를 막 되게 열심히 하고 이러진 않았는데 수업은 되게 열심히 들었거든. 그러면서 어느 날 딱 갔다 왔는데 서술형 어려운 문제를 맞춰온 거야. 10점짜리를.
야, 너 웬일로 공부를 했어? 근데 사실 이게 할 말이 있대 자기가. 자기도 맞을 줄 몰랐대. 근데 시험을 보는데 맨날 이거를 써줘서 그때 문제 테마가 원이 두 개가 나온 거야. 그래서 원이 두 개가 나오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해서 중심과 중심 표준형을 했대. 표준형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거지 못 하고 있는 건 아니었거든. 그래서 일단 직선이랑 이거 두 번째 케이스였어. 어쨌건 표준형 일반형이 나와서 표준형을 일단 했대. 근데 잘 읽어보니까 원과 직선이 있길래 일단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했어. 자기 그린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봤더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래. 그래서 풀었는데 맞았는데 애들은 이게 어려웠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동작 두 가지가 나왔어. 첫 번째, 일단 여기에 공식을 기억을 해서 이걸 했다는 거야. 두 번째, 문제를 다시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이제까지 질문할 때도 대부분 문제들이 어려워서 못 푸는 게 아니야. 문제의 한 번에서 그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꺾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일 뿐인 거잖아. 감춰져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봐요. 정과 원 일단 표준형 바꿔볼게요. x 빼기 4의 완전제곱 y 더하기 5의 완전제곱은 16, 25, 30, 41이니까 넘어가면 이쪽이 4가 되겠죠. 어떤 녀석이 됐어요? 중심이 4, 마이너스 5고 반지름이 4인 원이 됐어요. 이 녀석과 7, 마이너스 1 일단은 정과 원이 등장을 했으니까 보이는 그대로 중심과 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고 얘기를 하자고. 구했더니 5가 나왔습니다. 나왔어. 그냥 그렇다고 쳐.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그리고 읽었어. 아까랑 똑같은 설명을 하는 거야. 문제를 읽어. 다시 한글만 읽어볼게. 점과 원 위의 점에 대해서 그 점 P가 이렇게 있을 때 A부터 P까지의 길이의 최대 최소값이래. 여기 이게 최대일까? 더 길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길이가 최대일까? 이 길이가? 그럼 이 길이가 최대일까? 더 길어질 수 있을까? 그럼 어디가 최대일까? 중심을 관통해서 반대쪽에 있는 여기가 최대라고. 근데 중심부터 점 사이의 거리가 몇이었어? 5였잖아. 여기 반지름이 몇이야? 2잖아. 그래서 최대 거리는 7이라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는 좀 보이죠? 근데 이 기본 루틴을 못 잡아. 그러니까 생각을 정리를 해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원 테마는 이렇게 하기로. 근데 그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지금 많이 남아있어. 지금 이 정도에도 충분하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또 친구들 중에 벌써 수 1이나 수 2를 들어간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너무 조바심 안 가져도 괜찮아. 어차피 때가 되면 다 들어갈 건데 어차피 지금 목표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수 2를 자기를 잡게 해주려고 해. 근데 그거를 들어갈 때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얘네들이 돼야 돼. 근데 문제를 읽거나 그런 과정도 지금 안 되고 있는 문제 읽거나 그런 과정들까지 잡아주셔야 되고. 다시 최단거리 그럼 어딜까? 여기가 제일 짧을까?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여기가 제일 짧다고. 이 거리가 5였고 반지름이었으니까 빼면은 짧은 거리는 3이 된다는 거. 오케이. 세 개까지 합시다. 다시 올게. 1281번. 자, 점과 원 위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일단은 정리 먼저 합시다. x 빼기 1의 완전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완전제곱은 4, 5, 마이너스 5 해주니까 8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일단은 아무 상관없이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뭐야, 자취방 낼 수 있구나. 쏘리. 자, 이때 일단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써줄게. 일단 필기 다시 할게. 쏘리. 자,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또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읽혀요.
방정식. 자, 이것도 똑같은 루틴으로 움직여줘야 돼. 세 개의 점이 필요해. 첫 번째, 가만히 있는 A점. 두 번째, 뭐뭐 위의 점 P. A, B. 세 번째, 결과가 되는 점 X, Y까지. 그리고 문제를 읽으면 공식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거예요. 뭐래? 선분 AP의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이라며. 그럼 AP의 중점을 구해. 뭐야?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3이 됩니다. 우리는 현재 이걸 구하는 거 아니야 지금? X, Y를. 근데 뭐뭐 위의 점이 나오면 우리는 뭐 해줘야 돼? 당연히 자연스럽게 대입을 해야 되잖아. 근데 봤더니 2분의 A 더하기 1이 X고 2분의 B 더하기 3이 Y라는 거예요. 그럼 A 더하기 1이 2X일 거고, 그래서 A가 2X 빼기 1,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B가 2Y 빼기 3이라는 거야. 왜 이렇게 열심히 A랑 B를 A와 B로 만들어줬어? 그래야 대입을 할 거 아니야. 이 자취의 방정식은 사실상 이제 저 세 개의 루틴이고, 이거 말고 자취의 방정식을 풀 수 있는 타입이 2개 정도가 더 존재를 하거든.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쉬워.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하라고 했을 때 그냥 얘로 그냥 정리를 해주는 거고, 이 밑에가 바로 쉬운 문제야. 점 P가 X, Y라고 잡아봐. 이걸 구하는 거니까. 근데 P랑 PB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계산하면 돼. 그냥 계산하면 된다. 근데 우리는 요 루틴이 어려워서 요것만 배우는 거야. 이제 하자. A, B를 어떻게 해줘? 표준형 한 김에 저기 밑에다 대입을 할게. 저 그래프 위의 점이라고 했잖아. 아무 데나 대입을 할 수는 없고, 2x 빼기 1 빼기 1이니까 2의 제곱 플러스 2y 빼기 1의 전체 제곱은 8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서 2를 묶어주면은 제곱에 의해서 요렇게로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렇게로 되고요. 이렇게 정리는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2분의 1의 전체 제곱은 4 나누면 2까지. 그럼 반지름이 뭐야? 루트 2가 되고, 도형의 둘레 길이는 2루트 2파이가 되게 붙죠. 하나 더. 위에 거 공식을 한번 써서 보여줄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플러스 k. 자, 이게 뭐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상태야. 이걸 우리가 어디서 했냐면은 직선에서 이 모양으로 한번 했었거든, 지난번에. 요런 모양을.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정리가 가능했을 텐데, 사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딱 있어. 근데 원은 못해. 원은 무조건 이걸 써야 돼. 왜? 직선은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구하려면 일단 교점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의 문제 같은 경우는 두 원의 교점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 일단은. 그럼 자, 봐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상태라고 했어. 근데 여기서 K라고 하는 녀석이 뭐가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되면은 X제곱과 Y제곱이 소거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돼버려?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선이 돼버려. 그래서 K가 그럼 이때 마이너스 1이 아니면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X제곱과 Y제곱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대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되고요. 그래서 식정리를 먼저 포럼해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는 0이라고 하는 녀석과 전개하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AX 더하기 4Y 더하기 A제곱 빼기 1은 0이라고 하는 원이 있을 때 일단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달아가지고 계산을 해주자. 그러면 플러스 4가 되니까 그대로 플러스 A제곱 더하기 3은 0인 상태가 된다. 그리고 이제 문제 1번 지금 뭐가 됐어? K가 마이너스 1을 달아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됐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덧대서 정리를 할 거니까 직선 상태에서 그 직선이 어떻대? 평행하다. 넘겨서 2ax 4 나눠주면은 2분의 a라는 기울기가 여기서 넘긴 기울기 2분의 1과 같아야 한다. a 값이 1이 되면 되겠죠. 우리는 12번까지 가져갈게요. 또 나왔네. 뭐가 나왔어? 원 2개가 나왔대요. 근데 원이 나오면 일단 우리는 뭐 하기로 했냐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로 했어요. 맞지? 그럼 어떻게 돼?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이만큼의 거리가 몇이야? 5라는 걸 볼 수 있고 이만큼의 거리가 3이고 이만큼의 거리가 4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 사실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데 지난 시간 설명했던 세 점의 좌표를 알 때 넓이를 구할 수 있었던 신발끈 정리나 여러 가지 다른 정리들처럼 지연이가 지금 가져갔으면 좋겠는 건 첫 번째,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상태를 가져갔으면 합니다. 자, 어차피 3학년 2학기 과정이 동반돼야 돼요. 자, 현의 형태는 여기를 직각을 이룬다는 거. 자, 할게요. 자, 수선의 발을 내려줬을 때 여기를 x라 치면 여기가 5 빼기 x입니다. 그때 여기를 h라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 피타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3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h제곱이고 오른쪽은 h제곱은 4의 제곱 마이너스 5 빼기 x의 제곱이 돼요. 그럼 정리 그대로 9 마이너스 x제곱이 16 마이너스 25 더하기 10x 마이너스 x제곱과 같고 정리해 주시면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마이너스 7 18이구나. 그런데 18이 10x가 되니까 x가 뭐가 돼? 1.8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8, 5분의 9가 됐으니까 여기가 일단 5분의 9라고. 그대로 뭐 해줘? 피타 세워야지. 뭐 h제곱 더하기 25분의 81이 33은 그럼 h제곱이 25분의 여기가 25분의 9 곱하기 25니까 여기서 81을 빼주면은 9 묶으면은 25 빼기 9니까 16이니까 뭐냐 4, 3, 12, 144가 되겠네. 그럼 만족하는 높이가 5분의 12가 되겠죠. 왜 답이 안 나왔을까? 아, 잘못했다. 야, 여기 얘 반지름이 3, 4, 5가 아니라 여기 루트 15, 여기가 루트 20이었네. 소리. 나 지금 반지름을 그냥 좌표로 써버려가지고 내가 실수했어. 근데 과정은 똑같아. 그래서 지현아 여기서 느껴야 되는 건 기회 잘 된다. 정리 다시 한번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는 거는 직각이 아닌 상태일 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은 수선의 발을 내려서 예제곱 빼기 예제곱은 예제곱 빼기 예제곱 끝. 그렇게 정리하라는 거야. 그럼 쌤 직각이면 어떻게 해요? 그럼 소공식 쓰면 돼. 다 기억하고 있을까? 한번 해볼게요. 해볼게요. 요거 하고 좀 쉽게요. 쉬었다가 문제 바로 풉시다. 직각삼각형 여기까지 다 기억해야 돼.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X, 여기가 Y, 저기 높이가 H. 됐죠? 일단 소공식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A 곱하기 B는 H 곱하기 C. 그리고 저쪽부터 돌 2개 던져서 내려와. 불러보면 왼쪽 A제곱은 뭐 곱하기? 좋아. X 곱하기 C로 표현할게. 짧은 거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갑시다. 됐죠? 그럼 똑같이 B제곱은 하나만 더. 좋아요. 그러면 H제곱은 양쪽으로 넘어가는 거 괜찮죠? 아, 그냥 할 수 있다고 하지. 그냥 딱 해서 나 믿으려고 했는데. 오케이? 잘 안 들려. 조금만 얘기를 하면은